우리 박근영 이사장님께서 제가 부탁을 좀 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뜻이 있는 분들이 모여서 사람답게 살자 운동을 벌이고 있는데 이러이러합니다. 제가 마크도 지금 보내드렸어요. 그랬더니 목사님 너무 귀한 일 하시네요. 알겠습니다. 5월 13일 오후 3시에 100주년 기념관에서 우리 총회가 열리는데 그때 축사를 좀 부탁합니다. 그렇게 제가 부탁을 드렸고요. 그럼 그 총회 전에 한번 가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오셨어요. 뭐 여러분들 다 아시잖아요. 아버지 박정희 대통령이 정말 우리 한국에는 역사의 길이 남을 수 있는 경제 기초를 닦으신 분이에요. 네. 정말로 대단한 어른이신데 그 딸이신 둘째 딸입니다. 네, 여러분들 박수 뜨겁게 보내주시고요. 네. 앞으로 많은 협력과 협조도 하실 거라고 저는 믿고 확신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세계적으로 우리 사회도 그렇고 뭐 정말 골고루 병들었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 이럴 때 이렇게 연료 높으신 또 참 경험이 선생이라고 이렇게 연로하신 분들께서 젊은이들을 잘 이끌어 주시기 위해서 지금까지 나라를 잘 지켜오신 그 경험을 살려서 이런 참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이런 회를 만들어 주신 거에 대해서 사회 일원으로서 정말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네. 그리고 또 시간 내셔서 이렇게 이런 일에 좀 동참한다는 게 참 어렵지 않습니까? 일은 하는 사람이 한다고. 그러면 나머지 분들은 물론 의견도 내시지만 오셔서 그냥 손바닥이 빨개지도록 박수라도 쳐주시고 그러면 이렇게 진행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분들이 참 용기가 나고 힘이 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게 하나의 동력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기 계신 여러분들은 우리 이사장님께서 하시는 또 각 종교 단체도 다 이제 또 만나시게 되고 할 때 초종교적으로 요즘 다 메타버스 시대니까 이제 그런 일을 하시겠다는 의지를 이렇게 또 밝혀주셨는데 모두 견인차 역할을 해주시기를 저도 적극 참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말씀드린 거는 이 보이지 않는 이 코로나도 뭐 세균이야 항생제를 없애면 되지만 이 코로나는 이 세균보다 1000분의 1이나 작아가지고 뭐 전자현미경으로나 봐야 볼 수 있는 그런 존재인데도 불구하고 이것들이 그냥 괴질신명이라고 우리는 말을 하죠. 이것들이 그냥 세계를 쥐락펴락하지 않았습니까? 지금은 우리가 만물의 영장이라고 하기 때문에 지금 목사님이시기도 하니까 말씀이지만 아버지 하느님의 모습으로 남자, 어머니 하느님의 모습으로 여자 이렇게 만들었는데 지금 하느님의 체면이 다 구겨지셨다는 거죠. 왜냐하면 몸만 다 모습만 똑같지 지금 뭐 네 많이 저기 뉴스에서 참 같이 젊은이들하고 보기도 낯뜨거운 그런 범죄 행위들이 많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뭐 묻지마 범죄에다가 존속 살인에다가 뭐 계곡 살인에다가 또 층간 소음으로 시끄럽다고 식칼 들고 또 막 칼부림을 이웃에 가서 하고 또 자기 연인이 좀 변심했다고 또 찾아가서 그냥 집안 식구들 다 죽이는 이런 끔찍한 세상에서 이제 그래도 희망의 소리를 어떤 전문가들이 하는 얘기 중에 여러분도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이제 4차 산업시대의 주역인 그러니까 그 키워드가 되는 인공지능은 이제 우리 이 호모 사피엔스라고 하는 우리 현대 인류로가 4차 산업 인공지능으로서 이제 막을 내리고 곧 5차 산업 혁명 시대인 영성문화 시대가 열린다고 했습니다.
딱 거기에 발맞춰서 우리 목사님께서 미래를 내다보신 듯이 이런 일들을 해주시니 너무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제가 세상에 이런 일이라는 데서 한 2번을 봤는데 첫 번째부터 보진 못하고 이렇게 틀었을 때 어떤 그 호주 여성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제 영성문화 시대가 열리면 이 사람들의 영대가 훤히 열려서 이제 뭐 동물하고도 얘기를 하고 나무하고도 얘기를 하고 참새가 짹짹짹 그러면 너 어제 둘이 오더니 오늘은 어떻게 혼자 왔냐 이렇게 할 수 있는 근데 바로 그런 프로를 이렇게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고양이가 자꾸 밥을 주는 엄마를 막 핥혀가지고 이 고양이를 누구 주자 이러니까 그 딸이 절대로 못 준다 이러는 집안 또 그 말을 키우는 사람이 주인이 올라타기만 하면 흔들어서 떨어뜨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어떤 그 생각의 어떤 파동 에너지 같은 걸로 교신을 하는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특별한 탤런트를 가진 그런 사람이 지금은 지구에 몇 명 이렇게 손꼽을 정도지만 이제 앞으로 영성문화 시대가 왜 만물의 영장이냐고 부르는가 했더니 이제 동양 철학적으로 말을 하면 뭐 우리는 뭐라 그러죠? 목금 토화 수 이 기운을 다 갖고 있는데 강아지는 토기운만 갖고 태어났답니다. 그런 식으로 이 만물의 영장이라면 뭔가 우리가 이제 정말 인간 본연의 모습을 찾아야 되기 때문에 모든 새마을 운동도 그렇고 뭐 정신 뭐라 그러죠? 자조, 협동, 뭐 근면 뭐 이런 게 눈에 보이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이게 보이지 않는 것들이 이제 우리 육신을 끌고 가기 때문에 이런 운동에 대해서 저도 대찬성이고 많은 분들이 좀 관심을 가져주시길 바랍니다. 예, 그리고 이제 제가 길게 말씀을 드리면 안 되는 자리인지는 알지만 이제 시간적인 여유가 젊은 사람들은 이제 그 자녀 교육 때문에 뭐 9 to 5 해야 되니까 바쁘게 지내지만 이제 좀 시간적인 여유가 있으시면 다 유튜브나 네이버에 관심만 가지면 나오는 내용인데 지금 국유형 나라는 그릇이라면 사유혼 역사는 정신이다. 그래서 그거는 초종교적으로 뭐 그리스도라는 얘기도 제사장이라는 얘기라서 뭐 그 천재를 지내는 거죠. 하느님한테 우리가 존경을 표해야 되니까 뭐 아브라함이 이렇게 이삭까지 막 번제를 하려고 했다는 얘기 같이 이렇게 그 천재 문화가 지금 이제 단절이 된 거죠. 우리가 여러 가지 이제 전쟁도 뭐 일본 시대 그러면 일본 시대를 언제까지 이렇게 한탄만 하고 있을 거냐. 근데 여기에 이제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정신이 번쩍 나더라고요. 볼 때마다 그 뭐 통감부로 시작해서 이제 조선 성적부로 갈 때 3대 정도 되는 그 사람 이름이 데라우치 마사타케인데 이 사람이 왜 특별히 유명하냐면 조선에 이제 혼을 말살시켜야 되는 정책을 안 하면 이제 안 되겠다 하는 하도 조선인들이 반발을 하니까 이렇게 얘기를 남겨놓고 갔어요. 아주 굉장히 유명한 얘기인데 잘 안 보게 되는데 오늘 이걸 다시 보게 됐습니다. 조선인들은 유구한 역사적 자부심과 문화에 대한 긍지가 높아 통치하기가 어렵다. 그들은 대일본 제국의 식민으로서 만드는 방법은 그들이 가장 큰 자긍심인 역사를 각색하여 피해의식을 심어주는 것이다. 조선인을 뿌리가 없는 민족으로 교육하여 그들의 민족을 부끄럽게 하라. 문화 역시 일본의 아류임을 지류임을 강조하여 교육해야 한다. 그렇게 될 때 그들은 자신의 정체성을 잃고 스스로 대일본 제국의 식민으로 거듭나고 싶어 할 것이다. 이게 조선 식민 통치사에 나오는 내용인데 어떤 분이 그래요. 난 역사를 잘 모르지만요. 우리가 노래에 뭐 저기 그 개천절 노래에 나오나요? 반만년이라고 얘기하지 않느냐. 그럼 만을 2분의 1로 잘랐기 때문에 5천년이 되는 거 아니겠어요? 뭐 우리가 12,000년 역사 얘기할 것도 없죠. 뭐 증조 할아버지 얘기도 안 하는데 고조 얘기 할아버지 얘기할 거 없듯이 다 이거 뭐 TV에 나오는 얘기지만 그래서 그러면 우리가 반만년이라고 일단 봅시다. 그러면은 5천년에서 신라 1000년 또 뭐 조선 500년 고려 500년을 빼면 2000년 아니냐 합해갖고 빼버리면 그럼 그 3000년 역사를 왜 안 가르치느냐. 그래서 우리 국정교과서부터 그리고 우리나라의 태극기는 5500년 된 태극기입니다.
어떤 나라 국기에는 뭐 망치도 그려져 있고 그런데 우리는 그 우주의 순환 원리가 그대로 이렇게 담겨 있는 그 정말 5,500년 태어곡기시라고 하는 그거 정도는 우리가 외울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저도 외우는데 시간이 한참 걸렸지만 하여튼 뭐 조선 이제 원조선이라고 해야 되겠죠. 근세 조선이 있기 때문에 원조선이 있다면 그 다음에 이제 거기에 위에 또 왕조가 있었을 거 아닙니까? 다 아시는 그 환웅 천황님 18분이 이렇게 통치하셨던 그 연대가 영년이 있는데 거기에 그걸 꼭 우리가 5,000년이라고 하면 안 돼요. 이 태극기가 5,500년이 됐기 때문에 그래서 태어복기시라고 하는 그분이 팔계를 그리시죠. 복기 팔계를 만드시면서 그래서 그 팔획을 그셨는데 그분이 환웅천황 다섯 번째인가요? 태의 천황의 12번째 아드님이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직계 선조세요. 우리는 직계 자손이고 그런데도 우리는 역사의 뿌리를 다 잊어버려가지고 지금 중국에서 인문시조로 자기네들이 1년에 한 2번씩 제사를 모시고 있다는 거에 대해서 이게 환부역조하는 거다. 아무리 내 친구가 뭐 그냥 살을 빼주고 싶을 정도로 간을 빼주고 싶을 정도로 친하다 해서 난 네 조상이 너무 부러우니까 내 조상으로 하고 네가 내 조상 가져가 이럴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꽃이 핀 데서 열매가 맺고 또 뿌리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 항상 음적 영양소를 이렇게 우리 꽃꽂이 해보면 알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그런 부분을 많이 우리 뭐 기자조선은 중국이 왜곡을 시켜놨고 위만조선을 만약에 날강 신채호 선생님의 그 글을 보면 나오지 않습니까? 어느 날 그냥 갑자기 쳐들어와갖고 다 절로 가 그래가지고 부모 죽이고 거기 자손들한테 앉아갖고 이제부터 내가 너의 조상인 것이야 부모인 것이야 이렇게 얘기를 한 게 위만조선입니다. 그래서 그 역사를 그 긴 역사를 어떻게 보나 이렇게 생각하시지 말고 환단고기 같은 이제 책을 많이 이제 판매를 하기 때문에 집대성이 다 됐습니다. 1000년의 역사. 왜 우리는 외국인들이 침략하기 위해서 만든 왜곡된 역사를 가르치고 있어야 됩니까? 그러니까 우리 조상님들이 1000년에 걸쳐서 그것도 임금님을 6분이나 모셨던 행촌 이암 선생님의 뭐 단군색이라든가 이런 게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용으로 대학생용으로 해서 쭉 나와 있기 때문에 굉장히 아주 보기가 좋게 나와 있는 거 아시죠? 네, 이렇게 고개를 끄덕끄덕 허려주시는 분은 다 아시기 때문에 그러실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시카고에서 우리 동창이 나왔는데 거기서 활동을 크게 하고 있길래 제가 이제 그거를 선물하고 이런 책이 있다는 걸 좀 알려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 신채호 선생님의 절규에 하신 것만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그리고 이제 우리는 어떤 걸 심어줘야 되느냐 하면 이렇게 이제 앞세대시니까 우리는 유권자이기도 하고 또 납세자이기도 한데 저 사람 잘생겼다고 표를 찍어줄 수는 없는 거죠. 이제 우리가 그 사람이 뭘 추구하느냐 하는 보이지 않는 그 사람의 정신 세계나 뭐 이념 이런 거 다 보이지 않는 단어들 아닙니까? 그래서 그 생각이라는 거 보이지도 않지만 나 술 마시러 갈 거야 오늘. 그러면 내 몸을 그냥 술집으로 끌고 가는 거나 똑같죠. 그러니까 육신을 지배하는 이 정신 세계에 대해서 좀 여러분들이 굉장히 그 젊은이들한테 강조를 많이 해주시고 신채호 선생님 명언 중에 또 이것도 다 아시는 명언이지만 이럴 때 한번 우리가 짚어볼 수 있지 않나. 그래서 많은 강연이 있고 이렇지만 애국가도 되도록이면 4절까지 다 불러서 그 애국가에 나오는 의미를 좀 되새겨보고 뭐 연사들 많이 초청해서 30분, 50분 많이 말씀을 들어봐도 그때는 막 좋지만 또 돌아서면 막 생활이 바쁘니까 잊어버리게 되고 흐지부지 되는 경우가 많으니까 이제 학습 효과 일어나게 이왕이면 다른 걸 하나 좀 생략하더라도 이렇게 호국 영령에 대한 묵념과 또 그런 그 애국가 4절 부르는 것도 가끔은 좀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네, 그런 감사합니다. 이렇게 말보시를 해주셔서 여기 단재 신채호 선생님께서 저는 이분이 평산 신씨인 줄 알았는데 제가 이제 고령 박씨인데 고령 신씨가 다 있더군요. 그래서 이 그러니까 고령 신씨와 고령 박씨는 결혼 못하지요. 예를 들자면 그런 식으로 여기 단재 신채호 선생님 명언 중에 우리나라에 부처가 들어오면 한국의 부처가 되지 못하고
부처의 한국이 된다. 우리나라에 공자가 들어오면 한국을 위한 공자가 되지 못하고 공자를 위한 한국이 된다. 우리나라에 기독교가 들어오면 한국을 위한 예수가 아니고 예수를 위한 한국이 되니 이것이 어쩐 일이냐. 이것도 정신이라면 정신인데 이것은 노예 정신이다. 자신의 나라를 사랑하려거든 역사를 읽을 것이며 다른 나라에게 다른 사람에게 나라를 사랑하게 하려거든 역사를 읽게 할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영토 잃은 민족은 살아남을 수 있어도 역사 잃은 민족은 살아남을 수 없다 이런 말씀을 하셨죠. 근데 그게 어디죠? 상해가 아니라 이분이 돌아가신 거기에 이렇게 붙어 있어서 중국 사람들이 그걸 보고 지금 한다는데 그분들은 문제가 많습니다. 위정자들 때문에 중국인들이 뭐가 잘못이겠어요. 많이 이제 공녀들 의자왕 그렇게 패망됐을 때 백자가 이럴 때 많은 사람들이 또 임진왜란 일본도 그렇고 거의 다 우리는 같은 민족은 아니라 해도 분명히 일본 사람이지만 다 우리는 같은 혈통에서 다 이렇게 분파됐다는 거 여러분 아시죠? 심지어 카자흐스탄까지도 다 유목민족, 우리가 그래서 중원을 되찾는다. 그래서 다물 정신 이런 게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런 거를 좀 이야기하는 식으로 쉽게 초등학생용만 해도 어렵더라고요. 안 들어본 거였기 때문에 저는 초등학생 거부터 보면서 적어도 내가 유권자인데 이 정도는 알고 정치인을 비판하자 이제 이런 그리고 어떻게 정치가 다 하겠습니까? 이 기성 세대에 계신 분들이 그 경험을 지금 정치인들도 지금 40대 초반인 분들도 많으니까 그런 분들을 은연중에 이렇게 이끌어 주셔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말씀이 길었는데 앞으로 많은 기대를 갖고 저도 일주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근영 이사장님의 귀한 말씀 정말 감사드리겠습니다. 오늘 핵심은 그겁니다. 역사는 미래다. 우리가 이 마지막 이 4차 지금 산업혁명 시대에 우리가 젊은이들을 보면 전부 핸드폰만 이렇게 보는 정말 전자기기에 의해서 좀비가 되어가는 이 시대에 5차 산업혁명 시대는 영적 혁명으로 가야 된다. 그런 지금 우리 사람답게 살기 운동에서 그런 책을 지금 쓰고 있고요. 지금 대한민국 상고사를 지금 2년 동안 저도 참여해가지고 지금 완성을 했습니다. 이번 발표를 5월 13일 날 대한민국 상고사 발표를 합니다. 우리 김진태 서울에 나오시고 그리고 박정희 대통령 고향에 갔던 구미시고 또 우리 여기 변호사님이신데 이번에 우리 5월 13일 날 발표라고. 그 전에 또 먼저 우리가 중요한 건 뭐냐면 인성이 회복이 돼야 됩니다. 역사는 미래다. 정치적인 의욕 다 중요하게 먼저 사람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이사장님 말씀하시는데 목사가 되기 전에 먼저 사람이 되라. 사람은 뭐냐면 아담이잖아요. 사람답게 하나님이 주신 만물의 영장을 회복하는 게 아담의 회복이 저희들이 사람답게 살기 운동 연합인 줄 믿습니다. 개혁은 내 자신에서부터 내가 먼저 내 심령에서 개혁되는 것이 참된 회개고 겸손이고 내 자신에서부터 혁명이 시작될 그 바람이 불 때 이 세상이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